JTBC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4분쯤 공수처 차량이 공간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을 태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이 그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시간 30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2.3 내란 사태가 있었고 그 한 달이 딱 지난 오늘 2025년 1월 3일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JTBC 뉴스 특보와 상세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 그리고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지환 기자. 일단 오늘 급박하게 정말 돌아갔습니다. 공수처에서 차량이 한남동으로 출발할 것이다. 저희 JTBC가 단독으로 포착한 영상들도 있었는데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좀 시간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새벽에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취재를 계속 시작을 했는데요. 새벽 5시 40분쯤에 공수처 수사 차량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공수처 수사관들 10여 명이 서류를 챙기고 물품을 준비하는 등 공수처 수사 차량 5대 시동을 거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14분이죠. 공수처 청사에서 수사 차량 5대가 잇따라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이 공수처 수사 차량이 한남동 관저로 가는 모습을 새벽부터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추적을 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6시 14분 그리고 6시 17분에 각각 3대, 2대, 승합차 3대와 승용차 2대가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20분에 공수처 수사 차량들이 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량들을 저희가 이 관저 앞에 현장에서도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보니까 8시쯤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바리케이트를 1차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대화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아마 경호처 직원들과 좀 협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처 직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 관계자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팀이 바리케이트를 열고 들어간 뒤에 1분 뒤에는 이 공관촌의 하얀색 정문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전체 울타리, 공관촌이라고 불려있는 다른 관저들 좀 모여있는 그 공관촌을 통과한 것이라 봐야겠죠? 맞습니다. 8시 일단 먼저 8시 2분에는 경찰들이 쳐놓은 이 바리케이드를 먼저 통과한 뒤에 1분 뒤에 공관촌에 들어가는 그 공관촌 정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8시 4분에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 8시 4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공수처가 공식 발표한 시각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전 8시 4분입니다. 지금 2시간 30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발표가 있은 뒤에 1시간 정도 지나서요. 오전 9시 7분에 경호처 차벽 앞에서 공수처 수사팀, 공조본 수사팀과 경호처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 저희가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화면이 대통령 관저이고요. 오른쪽은 약 200~300m 정도 골목길을 내려와서 보이는 10차선 도로입니다. 육교 위로 많은 경찰 경력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사실상 저 도로가 굉장히 막혔는데 지금은 출근 시간대는 지났기 때문에 차량 소통 자체는 좀 원활해 보입니다만 관저가 있는 인도 쪽으로는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경력이 인도와 함께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이 변호사님,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뭐 강력 사건이든 뭐든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은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하.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보통은 이 현장의 수사관만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 통상적인데요. 영장을 제시하고 혐의의 요지를 고지하고 또 소위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고지하는 모든 시간이 채 5분이 걸리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피의자를 이제 차로 호송하고 이제 해당 수사기관까지 오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벌써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색영장에도 형사소송법상의 110조랄지 111조랄지 경호처가 현재 그간에 이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에 제시를 했습니다. 적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경호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무 집행인 것인가가 하나의 논란이 될 것이고요. 좀 빠르게 영장이 집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누구나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 예외가 생겨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연전 기자.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뭐 수방사가 맡고 있답니다라고 방송을 하니까 환호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수방사가 지금 집행을 맡고 있다.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방사 55 경비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수방사 소속의 55 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등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은 수방사의 이 명령을 받지 않고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처의 명령을 받는 이 경호처의 경호부대입니다. 네,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게 수방사 55 경비단이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수방사와 그 공조본이 1차적으로 대치를 하다가 9시 반쯤에 경찰이 추가 인원을 투입한 뒤에 이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가장 최근접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장에게도 이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는데요. 경호처장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관저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 12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에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공조본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요. 경호처장이 이 정당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해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어떤 행위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이 폭력,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고요. 특수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을 거부합니다라는 이 문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 경찰관이나 혹은 이 공수처의 검사의 진입을 무력으로 막는다던가 아니면 흉기를 휴대해서 마치 그런 위세를 보인다던가 하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진입하기 전에 이러한 현장을 체증하기 위해서 바디캠이랄지 여러 가지 장비를 아마 구비해서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영상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이후에 법정에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냐. 위법한 체포였다고 하면 위법한 체포 이후에 있었던 이런 조서든지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체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영상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장 단계에서도 형사법상의 110조랄지 111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영장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든 혹은 처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지의 사유가 예.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 수방사 55사단 같은 네. 경우에도 결국 이 경호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 내지는 관계 기관의 예. 이 형태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랄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대통령 경호처라면 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수라는 글자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 경호법 제19조를 보시면 무기 휴대에 관해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기의 사용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3가지의 예외 사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할 때 내지는 어떠한 사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될 만한 상황일 때 네. 마지막으로는 야간이나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경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굉장히 제한된 예외 사유에만 예. 이 무기 사용을 통한 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무기 사용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 있는 저희 JTBC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진입한 지가 한 2시간 47분 정도가 됐는데 지금 그곳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지금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이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함성과 북소리 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힘내라, 경호처는 목숨 걸고 윤 대통령 지켜라, 또 윤 대통령 못 지키면 배신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경호처는 발포하라 이런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또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이 바리케이드 가까이 오면서 경찰에 제지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 관저 앞까지 다다른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의 반응 격해지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이 상황의 급변하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극우 유튜버들도 1시간 이내에 이곳으로 모두 모여달라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계속해서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추가 상황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김 기자 뒤로도 많은 경찰 경력과 또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김 기자 통해서 자세히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한남동 앞 관저 앞 상황과 또 육교 위 그 대로변 등등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고요. 오른쪽이 바로 그 골목길을 내려오면 나오는 대로변입니다. 아까보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로변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한남동 관저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희가 경찰이나 또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경호처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장이 경호법 등을 근거로 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경찰청 공식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계속해서 2시간 40분 넘게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 영장이 제시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경호처장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경찰청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현장에 간 공수처 부장검사나 수사관들이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재한 기자, 지금 상황, 경찰청의 공식 발표 그리고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2시간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까 이고은 변호사의 말대로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그냥 30분이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절차인데 경호처장이 맡고 있단 말입니다. 경호처가 어떤 특수한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아설 권리가 있는 겁니까? 경호처는 이 대통령 경호법을 지금 근거로 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대통령 경호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경호법 5조죠. 경호구역의 지정이라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호구역의 지정을 하면 네. 5조의 한 3항으로 보이는데요.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의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이런 등등의 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호법을 들어서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명시를 해놨죠. 명시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다, 불법 영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가 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경호처가 막을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아까 경호처에서 통과했던 그 공간촌으로 들어가는 흰색 정문이죠. 그 정문 뒤를 버스가 막아선 그런 모습이고요. 앞서 한 20-30분 전쯤에 2명이 또 따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 또는 공수처 인원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수처, 즉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공수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가 있군요. 자, 김혜리 기자,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 준비가 다 됐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청사의 남은 인원이 대통령 조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어놨고 구금 장소 등도 계획된 상태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는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수감하게 됩니다. 네, 오전부터 공수처 상황이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이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이곳 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집행 준비는 오전 5시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곳 공수처에서 6시 이전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에 서류나 박스 등을 싣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청사 보안도 강화가 됐잖아요. 이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인원이 출발한 직후에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청사 주변에 경찰버스 40여 대가 차벽을 두르고 외곽 경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체포 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집회가 열릴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공수처는 출입이 등록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공수처 출입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청사 입구 앞에 포토라인도 설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김혜리 기자가 상황 전해주었습니다. 방금 보신 과천 공수처 청사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새벽 오전 한 5시쯤부터 방금 보신 김혜리 기자가 차량이 빠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오전 6시 한 반쯤부터요. 과천에서 한남동으로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 8시 4분쯤 한남동 관저로 공수처 차량들이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오전 10시 55분인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방사 55 경비단이 이는 합참이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데요. 수방사 55 경비단도 경호처장의 지시로 아마 현재 영장 청구 절차, 집행 절차를 방해 또는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로 김혜리 기자가 전해준 대로 과천의 공수처는 기자들이 설 수 있게 포토라인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만 하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변이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태극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도 쪽으로 왼쪽으로 모여 있고요. 이를 통제하는 경찰 경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한남동 관저촌으로 들어가는 흰색 철문이 보이는데요. 현재 안쪽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대형 버스가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3, 40분 전쯤에 두세 명의 추가적인 공수처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등의 백브리핑 또는 브리핑을 통해서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근거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 역시 공무집행 방해 또는 무장 상태나 또는 2인 이상의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의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지금 이렇게 대치가 길어지고 우리가 며칠 전부터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교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조금 극단적입니다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해석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아마 절차를 협의하고 계속해서 경호처를 설득하고 또 이런 전체 과정을 체증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하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로 경호처에게 이렇게 막아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110조랄지 111조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변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이 경호처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가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랄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수색영장에도 이 형사소송법상의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현행범인으로 사실상 또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경호처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부장검사나 현장에 수사관도 나가 있으니까요.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체포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체포하기 시작하면 사실 체포할 인원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이렇게 체포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에 또 무력으로 더 이게 크게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 상황을 볼 거고요. 이 공수처에서도 아마 시간을 언제까지는 한번 구두로 이렇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게 계속 이어질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플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치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현행범인 체포나 이런 부분들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카드를 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경호처나 또는 수방사 55 경비단 등의 대치가 너무 길어지고 또 그들이 오히려 너무 거세게 저항한다면 그런 카드도 아마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표정인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새벽부터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언제까지 관저를 막아설 걸로 보입니까?
예, 양측이 예상보다 더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수처를 강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박존준 경호처장은 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경호법 5조를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이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이 논란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경호처의 대응, 적법성 논란 저희도 이제 이고은 변호사도 논의를 해봤지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뉴스 특보 등을 통해서 다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평가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곽근 변호사는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했죠. 윤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추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이와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회의를 갖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을 현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또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법인 이 체포영장을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잦은 출석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희은입니다. 네, 조금 전 강희은 기자가 용산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것이 아니지만 JTBC 취재진들이 취재한 내용 바탕으로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 또는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이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동의하실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12.3 내란 사태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철저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용산 대통령 한남동 관저 양쪽으로 저희가 화면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하얀색 건물이 한남동 관저라고 흔히 불리는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입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 수사관들과 또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오전 8시 4분쯤 들어가서 현재까지 경호처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딱 이제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은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색 철문은 용산 관저로 들어가는, 관저촌으로 들어가는 그 철문입니다. 이 안쪽으로 언덕길을 쭉 올라가면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과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다른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조금 더 넓게 저희가 한남동 관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바깥에 있는 인원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150명 정도가 많게는 현재 공수처와 경찰 합쳐서 150명 정도가 투입 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안쪽에 북적일 것을 보입니다. 여기다 대통령실 경호처 인원들과 그리고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수방사 55 경비단 대원들까지 모두 합쳐지고 또는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엉켜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향후에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안으로 진입할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막대기에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는 그런 경찰 요원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육교입니다. 이 10차선 대로 왼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앞으로는 사실상 인도를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일째 태극기를 들고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 위로는 경찰 경력과 일반 시민들도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4분쯤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지한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2분쯤입니다. 예. 8시 2분쯤에 관저 길목에 경찰들이 설치해놓은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수처의 부장검사와 이 12.3 사태 수사팀장이죠. 이대환 부장검사와 옆에 있는 수사과장이 30여 명의 공수처 수사관들과 이제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체증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나누는 모습도 계속해서 손윤교 수사과장이 체증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이 바리케이트가 열리면서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고 1분 뒤에 공관촌 정문에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하얀색 정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8시 3분, 4분쯤이었는데요. 8시 4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2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살펴보면 9시 7분쯤에는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경찰들이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에 진입한 인원들이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 30명과 경찰 경력 120명, 총 150명이라고 경찰이 알려왔습니다. 예. 또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과도 충돌하는 걸로 추정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예. 안에는 또 미니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미니버스는 오전 9시 15분쯤이죠. 약 2시간 전쯤에 군사 기갑 차량으로 재배치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갑 수색 차량, 일종의 약간 장갑 기능이 있는 대형 차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공간 내부는 원래는 대통령이 거주하니까 강한 경호가 필요하니까 그런 차량이 아마 배치가 돼 있을 건데 그런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이 운영하는 기갑 수색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미니버스 대신 그 군 차량이 재배치하고 경찰과 공조본 인원들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전 9시 반쯤에는 경찰이 외부에 있던 추가 인원들을 조금 더 투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 수방사 55 경비단을 이 공수처와 경찰 경력들이 뚫고 올라가서 관저 바로 앞에 대치한 시간이 오전 9시 51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반, 1시간 20분 전이죠. 예. 그래서 경호처장에게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장은 거절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바로 이 화면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 관저 구조를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남대로 10차선 도로입니다. 일반인들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고요. 그 위쪽으로 흰색 철문이 정문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관저 정문이라기보다는 관저촌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여러 건물들이 모여있는 그 최초 진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공수처 이대환 수사 3부장 등이 앞에 있는 막아서는 일종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등과 협의를 통해서 걸어서 저 언덕길을 아스팔트 2차선 도로죠. 위쪽으로 보이는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고요.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게 이른바 언론에서도 1차 저지선이라고 불렀는데 일단은 이 1차 저지선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지금 경호처와 또 수방사 55 경비단 등이 내부에서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 파악 등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바리케이트를 1차적으로 들어가서 저 뒤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하얀색 공관총 정문을 통과한 뒤에 그 안에 미니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미니버스까지 이동해서 한 차례 더 대치를 하다가 그 미니버스가 이동하고 군사 차량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을 하고 지금은 관저와 최근접해서 아직까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강하게 대치가 이루어졌던 그 부근의 모습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금 저 위쪽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 150명 정도가 인원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또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55 경비단 그리고 대통령실 일부 참모 등등이 엉켜서 현재 공수처의 정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또는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조금 전 들어온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입니다. 아까와는 또 상황이 변동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다른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그 관저로 올라가는 흰색 철문을 지나서 관저로 올라가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있는 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에 있는 검은색 차량과 뒤에 있는 버스까지 길을 막아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관저 앞 상황 아마 추가적으로 공수처 관련자들이 타고 온 차량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호처에서 촬영 또는 추가적인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뭔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 관저 앞 진입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8시 2분에서 4분 사이에 공수처가 또 경찰 집행요원들이 도보를 통해서 올라갔던 그 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차량 몇 대와 또 뒤에 있는 버스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인원들이 무언가 기다리는 듯이 서성이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쪽에는 대통령 관저가 있을 그 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그림입니다. 앞서 과천에서 공수처에서 차가 출발해서 1번, 숫자 1번이죠. 한강을 건너서 한남대로로 올라왔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그 오른쪽으로 꺾기 직전에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집행을 막아 서겠다며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사전에 경찰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가까이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내려서 체포와 수색을 하겠다라면서 1차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또 경호처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하얀색 철문을 통해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4번이죠. 관저, 대통령 관저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3시간 넘게 대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제 옆에 계시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도 역시 수사관 등을 통해서 뭐 체포영장 집행 지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법조인으로서 살아온 그 어떤 상식을 좀 깨는 일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을 3시간 넘게 대치를 하고 있다, 피의자와.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시면 이 상황은 좀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되게 국격이 떨어지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기 전에 현직 검사였습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이고 사실 형사소송법상 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수많이 많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실제 본인께서도 아마 집행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집행할 때 이렇게 거부하는 피의자가 과연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 현직의 검사였을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한번 그 이유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과연 이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 또 그 법정 대리인 등등이 이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서를 아마 변호인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제 변호인 중에 일부가 이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48시간 내에 즉 이 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지 48시간 내에 법원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 체포 과정 중에 위법한 요소, 즉 공수처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적부심사로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보다 이 적부심사 청구나 어떤 부분을 노렸을 때 기각될지 여부를 잘 알고 있다고 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 대치 시간을 끌고 그 과정 중에 공수처의 수사관이랄지 아니면 부장검사랄지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부심사의 하나의 근거로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수처 측에서도 이 영상 체증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에서도 이 과정을 모두 체증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갔을 때 이런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일말의 어떤 불법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유로 이제 즉시 석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고은 변호사님의 추정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영장 심사를 청구할 때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냐. 또 그 다음에는 왜 형소법의 110조, 111조를 판사가 굳이 넣었느냐, 적용 안 된다고 등등 단계마다 사실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또는 뭔가 논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이 거론을 해놓고 언론을 통해서 공보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영장 집행 상황에서 공수처 또는 경찰 관계자들이 지금 관저 내부에 저희는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실수를 해서 돌발 상황 등을 만들어서 이거 봐라. 이거 적법하지 않다. 적부심사를 이거 넣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 지금 이고은 변호사님 말대로 대통령 측은 무언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 당연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야 할 체포영장 집행을 뭔가 논란거리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석동현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가 잇따라 입장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이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실상의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을 해왔습니다. 기자들과 자주 만나서 실제로 서울 고검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요. 오늘 최근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태극기 지지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소통이 지금 오가는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수처를 사실상 원색적으로 좀 비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을 한 건죠.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 지지자 집회에도 자주 참석해서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의 이 여론전을 맡고 있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게시한 것도 일종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애국시민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앞에 있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자신의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한테도 전한 편지가 그 내용이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애국 시민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이 윤갑근 변호사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그리고 집행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제로 하는 이유는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이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고 예.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은 용산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예, 서부지법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 이 수사권을 놓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있느냐를 두고 예.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청구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영장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오늘 입장문의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죄,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헌 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주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안쪽 상황을 제대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를 타고 또 응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체포영장이 정확하게 되고 이제 공수처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를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워낙 수사 경험도 많으시니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본을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부해야 하고요. 예. 소위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이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짓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경호처 차량으로 이제 이송하게 되는데요. 네. 조사실로 지금 현재 적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에서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공수처에서 오전 일찍으로 영장 집행 일시를 잡은 것은 오늘 24시간 안에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을 집행의 시기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현재 이대환 수사 3부장, 차정현 수사 4부장이 조사를 실제로 이제 이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 100쪽가량의 조사 질의응답지를 지금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야간 조사는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오후 한 8시에서 10시 정도에 1차 조사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가 일단 일단락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옮겨져서 독방에서 구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다시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질의지가 100쪽이든 200쪽이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어쩌면 제 생각에는 아직 형사사건에 대한 선임계는 제대로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내 변호인이 지정되고 올 때까지 나는 어떠한 진술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이 조사실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을 선임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한 두세 시간 정도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이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 조력에 대해서 아마 영상 녹화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두세 시간을 부여하는 과정도 모두 다 영상 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조사는 시작될 것 같고요.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저도 현재 검사일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질문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한 질문당 한 1분에서 3분 정도를 기다려준 다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진술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피의자의 답변란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 진술 거부권 행사함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질문 사항에서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아마 상정을 하고 질의지를 준비했을 것 같고요. 그 질의지 내용대로 순차 질문을 하고 1차 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이나 밤경에 마무리한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2차 조사를 재개한 다음에 이르면 내일 한 저녁이나 밤쯤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됐을 이후를 가정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쳐놨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영장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랄지 공소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 중에서도 주범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만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그 구속의 사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체포영장의 사유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해놓은 영장 청구서를 조금 더 수정하는 정도 내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 등의 절차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48시간을 재는 그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사본을 교부했던 시간으로 보통 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4분이 아니라 안에서 이제 양측이 협의가 돼서 윤 대통령에게 당신에게 체포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됐다라고 교부한 그 시간을 기점으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저희가 지금 왼쪽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영장 제시 그리고 사본을 전달하고요. 이 사본 전달은 대상은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48시간을 재서 그 안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로 이동해서 과천 정부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주 어떻게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차담을 간단하게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볍게 차를 마시고 조사를 진행하든 안 하든 그건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도 가 있는 한남동 공간에도 가 있는 이대환 수사 3부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 대통령이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은 구치소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구금 장소로 정해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3시간 23분이 지났습니다만 공수처와 경호처가 이 시간까지 대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집행되어야 할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이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되고 있는 무언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장, 경찰청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관저에서 관저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다라고 하면서 수색은 불허한다라고 공수처의 정당한 집행 절차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상황은 오전 8시 2분 공수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공관촌 안으로 진입하려는 1차 저지선을 통과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걸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무언가 계속 대통령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 말을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경찰 관계자가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화면 양쪽으로 저 멀리 그리고 등이 보이는 그 인원도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트집을 잡는 것을 해명 또는 또 방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찰 관계자,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1차 저지선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지금 걸어서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오전 8시 2분에서 오전 8시 4분입니다. 즉 3시간 30분 전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실 경호처의 그 마가섬에 따라서 공수처가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요, 경호처장에 대해서 수색 불허 판단을 내리고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라는 경고성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건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입니다.
앞서 도보로 걸어 들어갔던 그 언덕길로 보이는데요. 검은색 앞에 SUV와 승용차 몇 대가 보이고요. 그 뒤로는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위쪽으로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 두 명이 걸어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인지 또는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 관계자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무언가 언덕 위쪽으로, 즉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시각 보고 계십니다. 자, 워낙 아침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 새벽부터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지금까지의 긴박한 현장 상황을 박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6시 14분, 아직 어둠이 드리운 경기과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이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 5대는 우면산 터널에 진입하고 이어 6시 50분경 반포대교에 오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앞에 도착한 건 7시 20분. 과천에서 한남동까지 1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이어 7시 30분, 이들은 대통령 관저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공수처의 움직임과 함께 경찰 추산 600명가량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관저 인근엔 충돌에 대비해 2,7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도록 관저에 도착한 수사관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 등 경내 1차, 2차 저지선을 넘어섰지만 관저 건물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은 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전 8시 2분에서 4분 사이에 공수처 집행 관계자들이 한남동 관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31분, 그러니까 3시간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윤 대통령의 모습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와 또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법 등을 이유로, 즉 대통령 관저 등은 경호상의 이유로 수색을 또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으로 하얀색 건물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인력들이 아마 뒤엉켜 있을 대통령 관저고요. 오른쪽은 그 앞 10차선 대로변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교통량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교 위로도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보이고요.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여전히 무대 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체포영장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사실상 점령을 했고요. 취재진들도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서 취재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가 차벽으로 이중으로 세워진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카메라가 이동했는데 저희가 현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영상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이 흔들리는 이런 지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대로 가급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인도를 사실상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점령을 한 상황이고요. 그 위로 육교로 시민과 경찰 경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공간 울타리 안쪽인데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 2명이 정차가 돼 있는 버스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앞서 위쪽으로 올라갔던, 한 5분 전에 위쪽으로 올라갔던 인원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경비를 서는 것인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성 2명이 계속 걸어다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버스 아래쪽으로 정차한 SUV 앞쪽으로도 여러 명의 수사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모든 인원이 다 공간 그 건물 내부로 들어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바깥에서 대기하는 인원도 수십 명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깥에도 많은 인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안쪽에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밖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상황을 카메라로 비춰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이렇게 망원 렌즈라고 하죠. 최대한 줌을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권에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계속해서 도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12.3 내란 사태 딱 한 달입니다. 오늘이 1월 3일이니까요. 네. 12.3 내란 사태 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별다른 판단 없이 따랐던 그 군 장성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 상황에 비춰보면요. 지금도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 관계자, 경호처장들 또 향후 뭐 법적인 사법적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저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란죄 사실은 공범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이제 기소가 됐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개업을 돕거나 혹은 이제 주요 임무들을 실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공범으로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행위는 예. 정당한 공수처 검사나 이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언정 네. 사실은 내란죄 공범이다라고까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리 경호법상의 경호처장 내지는 경호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를 이유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명령이나 정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랐을 경우에 예. 본인이 분명한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경호처에서도 이러한 이 공수처의 공문을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들이 행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무력으로 막아설 경우에는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서면으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할지언정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비호하고 있는 아래 어떻게 생각하면 부하 공무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사실은 법대 위에 오르는 그런 슬픈 현장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이 영장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좀 협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의 목적이 신체 위해를 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당연히 경호원이 행동을 해야겠지만 지금 공수처 경찰 관계자가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있어서도 마치 경호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무언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정의감이나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연지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상황을 정리해줘야 된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협조해라라는 말을 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많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저희 JTBC가 기재부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호처가 사실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이 영장 집행 상황 관련해서 영장 집행 관련 상황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계속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색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이 책임자라고 하면 사실상 경호처장이거든요. 네. 경호처장인데 지금 국정의 책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경호처 측에다가 협조해라 만약 이런 지시를 한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좀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최상목 대행 측을 취재를 해보니까 최상목 대행 측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 정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공수처 측에서는 이 최상목 권한 대행 측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 네. 최상목 대행 측 입장은 일단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요 수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적법한 절차를 아무 무리 없이 대통령이라도 공평하게 집행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귀재부를 통해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요. 그 판단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뭔가 굉장히 제3의 입장에서 목격자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 측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도 경호법을 근거로 지금 관저 진입을 막고 있고 예. 공수처는 이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포영장 집행 지도도 보여드렸고요. 그 지도에서 봤던 초록색에 있었던 그 화면 오른쪽에 관저 부분을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 버스가 있던 곳이 아마 3번 표시가 된 그 언덕길 그 위쪽으로 보이는데요. 3번과 4번 사이의 길 정도로 보이는데 오전 8시쯤에 1번, 숫자 1번이죠. 차가 올라와서 2번 부분을 거쳐서 3, 4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앞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그림인데요.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올라가는 진입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보이는데 지금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하얀색 번호판이 보여야 할 텐데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군 관련이나 또는 경호 관련 차량이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만 사실 한남동 관저 자체가 굉장히 경호상 평소에도 언론에도 제대로 구조나 또는 안에 뭐가 있는지가 공개가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인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옆에 초록색으로 진입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도보로도 올라갈 수 있는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 현재 11시 41분입니다.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3시간 37분이 지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대통령이 응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거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대통령에게 사본을 교부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 오전의 상황에 대해서 오후에 기자단에게 백브리핑, 그러니까 공식적인 브리핑은 아니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초록색 아마 인조잔디가로 보이는데 인조잔디가 깔린 진입로가 보입니다. 별다른 인원이 통과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등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재한 기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평가와 비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 민주당은 경호처장을 향해서도 관저 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수처 영장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막아선 것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하지 마라라는 비판도 확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현재 막으면서 대치하고 있는 경호처를 향해서 상당히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아집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수사에 이렇게 좀 임해야 한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이 집행 상황을 좀 알리면서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호처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이 서부지방법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는 일을 이렇게 하냐,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경호처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조본 그리고 공수처는 현재 영장을
경호처에는 제시를 했지만 영장 위에 있는 그 적시된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는 아직까지는 사본을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보통 사본을 교부하면 그 당사자가 확인했다는 확인증도 받는 게 절차인 거죠? 맞습니다. 사본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변호인 조력권이랄지 진술거부권 등등 이러한 이 기본적 권리가 있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라는 점에 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통 날인 거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그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해야 되지만 수사관이 대신 그냥 날인 거부라고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지 확인서에는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처장에게는 이제 관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면서 1차적으로 영장을 보여줬겠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마 제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의미가 이제 영장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것을 체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영장 사본이 제시되는 정도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영장을 제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즉 영장 사본만 제시하고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48시간이 기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좀 신속하게 공수처에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48시간 내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병 확보하고서는 좀 신속하게 과천종합청사로 이동을 해서 조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절차를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체포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왔을 때 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량 또는 공수처 차량 등을 이용해서 아마 과천 정부 청사에 있는 5동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마련된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이대환 수사 3부장 등과 신문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100쪽 가까이 되는 그 조사 질문지에도 모두 답변을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피의자에게도 휴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아마 잠을 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과천 청사에 있는 공수처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미 어제 정도에 사전에 전날 출입 등록이 안 된 인원은 새롭게 출입 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경호 관련 때문이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만약 윤 대통령이 내부로 들어갈 때 많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토라인도 계단 양쪽으로 포토라인도 설치가 된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경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된 상황이라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수처는 모두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왼쪽으로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계속해서 아까부터 한 1시간 전부터 같은 화면에 포착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이 나오면 이동을 하려고 하는 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아마 한 대로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경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 인원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의 상황은 10차선 도로인데요. 한남동 관저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나오는 대로변입니다. 여전히 밤새 있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인도에 모여서 무언가 무대 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유튜버들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3시간 44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4시간째 대통령실 경호처의 방어에 막아선 상태로 현재 대치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당연히 받아야 할 영장 집행이 대통령에게는 무언가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많은 국민들은 2025년 1월 3일
향후 역사적으로 기록될 오늘 상황을 JTBC 뉴스 특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찰 경력들도 계속해서 육교 위로도 그리고 안에 있는 인도로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김희란 기자가 취재 중인데 취재진도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화면 왼쪽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관저 울타리 내부는 상당히 고요할 정도입니다. 바깥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버스와 또 검은색 SUV 차량 그리고 일부 인원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만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현재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최대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 보고 계신데요. 왼쪽으로 초록색 인조잔디로 깔려있는 그 진입로. 아마 이 언덕길을 올라가면 걸어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일반적인 차량 번호판은 달리지 않은 하얀색 번호판은 달리지 않은 아마 특수 목적의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SUV 차량도 한 대 보입니다. 오가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과연 말이 되느냐, 국민들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할 영장 체포 집행이 왜 이렇게 3시간, 4시간 가까이 끌어지게 되는 것이냐. 그럼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도 대통령도 이랬는데 나도 버틸 거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법기관이. 이런 뭐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성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 경력이 많으신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초유의 상황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법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 저도 현직 법조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고요.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생활을 20년 이상 한 검찰총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부된 영장의 위법성은 사실은 이 재판대에 올라서도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법에 의해서 지금 발부가 된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충분히 재판대 위에서건 아니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사태가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마치 왜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의 그런 음주 측정이랄지 소위 이 술타기 수법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배우면 어떡하냐, 이런 수법을 악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됐잖아요. 맞습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국민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심지어 굉장히 예외적으로 판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형소법상의 적용도 배제한다라는 이런 특약까지도 넣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음에 또 이 경찰이나 또 검찰에 아니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거부해도 문제가 없던데 왜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사실 항변을 했을 때 이를 또 이제 실제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또 얼마나 수사에 애롭점이 생길지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에 협조를 하고 이 뭐 어떤 체포나 구속의 위법성이랄지 아니면 내란죄 적용이 이게 형법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기소지 않냐라는 주장은 사실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관저 내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네요. 지금 막아서는 경호 처도 역시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당연한 상식에 맞게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고은 변호사가 말을 할 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초록색 그 언덕길에서 저희가 줌아웃을 하니까 이렇게 관저가 나오는 걸 봐서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길이 바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들어가는 길이 맞는 것으로 영상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인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의 JTBC가 따로 취재한 상황을 보니까 현재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이다. 소강 상태로 보면 된다. 그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국수본으로도 본부로도 추가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을 때 현재 4시간 가까이 조금은 숙광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안에 아마 윤상현 의원이 관저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새벽에 관저 앞을 찾아서 시민들과 뭐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안에서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네요. 연지현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남동 관저 앞을 방문해서 지지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과 조선일보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윤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예.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지금 협의 중이었는데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과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상황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요. 상황 중재를 위해 부장검사 등과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관저 진입 목적을 밝혔습니다. 예.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이건 국격에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서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이를 피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님, 이거 짧게 좀 짚고 저희가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변호사로서 지금 뭐 선임계를 낸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장검사 면담을 통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 외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이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사유로 관저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게 법적인 평가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 시국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관저 앞 상황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김희란 기자 다시 연결해서 급박한 지금 상황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란 기자,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진입한 지 4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직도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함성과 북소리 여전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힘내라, 또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 지켜라, 또 윤 대통령 못 지키면 배신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경호처는 발포하라 이런 구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이 바리케이드 가까이 오면서 이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쪽에 머물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졌고요. 또 관저 앞까지 다다른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자들 반응이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상황 급변할 가능성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구구 유튜버들은 1시간 내로 이곳 관저 앞으로 모두 모여달라 이런 방송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집결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 계속 지키면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이어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모든 조사를 할 준비는 마쳤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자, 김 기자,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 준비가 다 된 거죠? 네, 청사에 남은 인원이 대통령 조사 막바지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어놨고요. 구금 장소 등도 계획한 상태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수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도 보니까 포토라인이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전부터 공수처 굉장히 분주했죠? 네,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이곳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를 빠져나갔습니다. 집행 준비는 오전 5시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곳 공수처에서 6시 이전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에 박스나 서류 등을 싣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청사 보안도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인원이 출발한 직후에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 청사 주변에는 경찰 버스 40여 대가 차벽을 두르고 외곽 경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체포 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집회가 열릴 상황을 가정해 미리 대비에 나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부터 공수처는 출입이 등록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공수처 출입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청사 입구 앞에 포토라인도 설치됐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김혜리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황 취재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새벽부터 계속 취재 중입니다. 자, 강 기자, 경호처 대응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현재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경호처와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두고 계속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이지만 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이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은 지금 이 4시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현재도 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회의를 갖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 등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또 대책 마련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법인 이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강경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최 대행의 입장이 궁금한데 이거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최 대행 측은 오늘 오전 이 영장 집행이 시작된 후에 JTBC에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원론적 입장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최 대행이 직접 나서진 않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도 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 대행 측은 회신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남동 관저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실 상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낮 12시 2분, 3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분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울타리 앞에 도착을 했고 8시 4분에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초만 지나면 딱 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상식에는 반할 정도로 대통령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상황 보고 계십니다. 하얀색 이 건물이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인데 안쪽으로 많은 공수처 또 경찰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고 또 이를 막아서려는 경호처 관계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초록색 진입로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검은색 SUV 차량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요해 보이는 이 관저 안에서 2025년 1월 3일 향후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C 뉴스 특보와 그 상황 함께
기억을 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그만큼 고요한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고요한 상황인데 내부에는요, 공수처 수사 관계자와 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등 한 150명 정도가 관저 안쪽과 그리고 울타리까지 해서 모두 합쳐서 한 150명 정도가 대기 또는 투입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내부에서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비춰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보던 관저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 언덕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앞에 검은색 SUV 차량이 있고 그 뒤에 버스가 보입니다. 그 앞뒤로 몇몇 검은 옷을 입은 인원들이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 같이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을 할 일행인 것인지 또는 막아서는 경호처 관계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취재진과 또 경찰 등에 따르면 안쪽에는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55 경비단이 함께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외곽을 경비를 공관 단지 외곽을 담당하는 55 경비단이 내부에서 공수처를 막아설 수는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각 새롭게 들어온 소식을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경호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경호처장에 대해서 수색 불허를 결정한 경호처장에 대해서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공간 내부에 관저 내부에 들어가서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이고은 변호사도 말을 했지만 무슨 근거로 이런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지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데 내부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잠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물론 내부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쇠가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윤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협의 중이었는데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과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본인이 이제 가서 봤더니 이 중재자를 자처를 하면서 상황 중재를 위해 부장 검사 등과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건 국격에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라고 자신이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이 관저 정문에서 수백 미터가량 올라와서 관저 앞을 막고 있는 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부에서 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 전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온 공수처 등 수사 관련 인원들은 관저 정문에서 수백 미터 올라가서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 말은 물론 몇 시간 전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은 아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앞서도 여러 번 봤던 하얀색 관저 그 건물 내로도 진입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호 상황 이유 등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어느 정도 관저 건물 가까이는 갔지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공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줌인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조금 떨리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대로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녹색 진입로를 통해서 아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의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아마도 공수처 영장 집행을 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저 흰색 건물 내부로 전원 다 진입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대표적인 몇몇 뭐 수사부장, 검사 등등만 내부로 들어가서 조율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부로 전체 인원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네. 윤상현 의원이 정식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아닌데 네. 수사 관계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뭔가 양측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거 뭐 흔히 변호사법 위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중재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피의자의 측근으로서 혹은 뭐 가족으로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를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를 하고 실제로 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것을 윤상현 의원이 구두가 아니라 어떤 몸싸움이나 몸으로 저지하게 되면 윤상현 의원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의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도되는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헌재에는 답변서, 오늘 이제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측근이었던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수사 과정보다 선행돼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한 바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3일 이 헌재에는 이 탄핵 심판 관련한 소송 위임장과 그밖에 이 절차 관련된 의견서는 제출을 하고 이 형사사건의 집행 절차인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탄핵 심판을 먼저 임하고 수사 과정은 나중에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이제 뜻을 분명히 지금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뭐 윤곽근 등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이 관저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속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볼 때도 이 체포영장 과정 중에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법적 권한이 있는 변호인을 지금 불러서 아마 이 공수처의 검사들과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이런 부분을 중재했을 때 아마 공수처 부장검사나 이 관계자들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아마 반발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지금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에는 형사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예정된 헌재에는 내가 변론 준비 기일이든 탄핵 심판 절차든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나의 뜻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지금 이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상황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일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인원들이 언덕 위로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당, 야당 모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시간 넘게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황혜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여당 분위기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자마자 공수처를 탓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마디가 공수처는 왜 일을 그렇게 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입법을 할 수 없다며 영장 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사법부 권한을 넘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가 원래 영장을 신청하던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 영장 판사를 직무 배제해달라고 했고 아예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오늘 관저를 직접 찾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신속하게 체포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를 향해 집행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동원된 군 병력을 두고서요. 아예 군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군을 방패 삼아서 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밝힌 게 오늘 오전 8시 4분입니다. 지금 낮 12시 14분, 15분이 됐습니다. 4시간 11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 대통령 관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로 들어가서 중재자를 자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연지한 기자, 한남동 관저로 지금 변호사들도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후 12시쯤에 약 10분여 전이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윤갑근 변호사는 계속해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지금 오늘 오전에도 입장문을 좀 제법 길게 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다. 영장 발부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위법적 행위로 이 영장 발부와 청구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12시쯤에 윤갑근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 변호인단의 좌장으로 불리는 김홍일 변호사도 도착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제법 길게 오늘 입장문을 오전에 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뒤에 윤갑근 변호사가 내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좀 다뤄보면 이 영장 이 말미에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가는 장면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조금 전 관저 앞 상황입니다. 변호사증을 아마 제시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초록색 모자를 쓴 변호사가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왼쪽이 안경 쓴 남성이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 윤갑근 변호사가 아침에도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12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낮 12시쯤에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에 보면 하얀색 서류 뭉치를 뭔가 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네, 방금 보신 장면이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2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작했거든요. 네. 4시간이 지나서 변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늦게 들어온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이 해당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는 오늘 오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영장 집행 상황에 이제 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영장 제시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는 아직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이 다 대동된 하에 영장을 제시받고 그 혐의 조목조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텐데 설명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변호인의 대동하에 입회하에 이런 영장 제시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변호인도 관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고요. 변호인 대동하에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이 될 것 같고
하고 이 과정도 그대로 이제 어떤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영장이 제시되고 영장의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기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영상으로 다 남겨진다면 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온다고 하면 기다려주는 것은 절대 뭐 불이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즉 체포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고은 변호사의 지금 상황 설명에 따르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4시간째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지금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오전 8시 4분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비로소 변호인 조력권이 완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변호인들 앞에서 공수처 수사관들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고 확인증을 받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간 지금 한 10분 전 상황인데요. 10분 전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소 지루하게 진행됐던 4시간간의 대치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도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네, 변호인들이 함께했다는 건요. 이제 조사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조사 때 입회하는 부분도 아마 고려해서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 차량을 통해서 이 과천 정부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동 과정 중에도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요. 예. 이송을 함께하고 조사의 시기부터 종기까지를 변호인과 함께하고자 변호인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제시뿐만 아니라 이후에 과천청사에서 아마 집중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조사 전에 본인의 변호인과 간단하게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전부 다 진술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술서를 대체할 것인지 이제 진술의 방법에 대해서 짧게 논의한 다음에 예. 바로 조사 과정을 본인의 변호사를 대동한 하에 조사를 받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호출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로 들어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그에 앞서서 오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십 분 후에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낮 12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약 12시쯤에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법률 조력이 필요해서 지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버티고 있었다면 그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수처도 정상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그 집행 과정, 즉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고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만약에 공수처 차량이든 경호 차량이든 타고 조사가 이루어질 공수처, 과천 정부청사를 이동하려면 역시 변호인들이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봤을 때 조금 전 12시에 윤곽근, 지금 보신 화면입니다. 윤곽근 변호사와 초록색 모자를 쓴 김홍일 변호사가 도착했다는 것은 지금 4시간간의 대치에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현 기자, 지금 물론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많이 점쳐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아주 간략하게 워낙 많은 100페이지가량의 조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12.3 계엄을 군 사령관들과 모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일단 큰 줄기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에 도대체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냐.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진술도 나왔고 도끼로 문짝을 찍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했는데 예.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런 지시가 나왔는지를 집중적으로 공수처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사실상 12.3 내란 사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할 텐데 많은 언론도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조금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윤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잠시 후에 연지현 기자가 전해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의미가 있는 화면입니다. 윤곽근 변호사와 초록색 모자를 쓴 김홍일 변호사가 역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4시간간의 대치 끝에 변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공수처 집행 요원들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 사실을 말해주고 영장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고 확인증을 받는 등의 모든 절차를 이제 할 요건이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로 갈 가능성도 지난 4시간보다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행 방해에 대한 체포건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이 모두 체증을 하고 있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막아서는 경호처 관계자나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수방사 55 경비단 등에 대한 현행범 체포,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을 체증을 하고 있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보셨던 그 영상은 4번 부근입니다. 관저 쪽인데요. 조금 전에 윤곽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등도 모두 4번이 적힌 관저 쪽으로 모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 관계자들도 모두 한 150명 정도가 관저 부근에 또는 내부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은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모든 상황을 체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변호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머지않아 체포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도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픽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뭐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할 때는요. 일단은 이 체포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요. 체포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의 요지를 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체포의 사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절차를 변호인 입회 하에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경호처 차량으로 현재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동 과정 중에는 현재 윤곽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변호인도 동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사실에서 만나자 몇 시까지 조사가 시작되겠다라고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서 조사실에 도착한 경우에 신문 같은 경우에 현재 이대환 수사 3부장, 차정현 수사 4부장이 이 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조사 시작 전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차담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곽근 변호사 등 본인의 변호사와 잠깐 면담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과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 방향에 대해서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이후에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영상 녹화
동의해서 녹화가 됐었죠. 맞습니다. 물론 거부할 경우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은 위법식 증거나 위법한 조사다, 수사다라고 주장할 경우엔 영상 조사에 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영상 녹화를 하면서 그 모든 조사 과정, 중간 휴식 과정도 보통은 중단 없이 모든 과정을 다 영상 녹화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사 열람 과정까지도 다 영상 녹화의 과정에 담는데요. 그렇게 영상 녹화 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야간 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수사에 대한 준칙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한 2~3시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는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적법하고요. 또 야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 없이 야간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 조사에 또한 위법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야간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구금 장소로 적시된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해서 일단은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부터 다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각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 양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대통령 관저 쪽으로 들어가는 그 흰색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언덕길인데요. 대형 버스가 길을 막고 있고 앞쪽으로 대통령 경호처 관계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그 행렬을 따라갈 때 경호원들이 많이 쓰는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SUV 차량이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남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그 관저 골목길을 빠져나와서 10차선 대로변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벌이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또 무대 위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서야 한다. 경호처는 발포하라 등의 조금은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비해서는 차량 통행은 원활한 상태고요. 경찰들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전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4시간 동안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낮 12시쯤에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공간 쪽으로, 관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영장을 피의자 본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변호인이 이제 입회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공간 안으로, 관저 안으로 약 20~30분 전에 들어갔다는 내용, 4시간 동안의 대치 상황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저 흰색 건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 2명이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안쪽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게 있는데요. 연지한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약 1시간 40여 분 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이 한남동 공관 앞에 있는 지지자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조선일보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통화에서 당시 지금 이 관저 앞 상황이 어떤지를 미뤄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윤 의원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상황 중재를 위해 부장검사 등과 대화를 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1시간 40분 전에 들어간 거니까요. 10시 50분쯤으로 추정을 해보면 10시 50분이면 이미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경호법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뒤에 그 윤 의원이 들어가서 상황 중재, 부장검사들에게 이건 국격에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2025년 1월 3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집행을 받아야 할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공수처가 오전 8시 4분부터 집행을 시작했는데 4시간 30분 가까이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 상황에 따르면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수방사 55경비단도 함께 막아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법률 대리인인 2명의 변호사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는 이어지는 JTBC 뉴스 특보와 함께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그리고 법조팀 연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JTBC 뉴스 특보는 계속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